이게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지에서는 해리스가 우위다. 해리스가 뭐 4승을 지금 경합주에서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고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 2016년 그리고 지난 2020년의 선거처럼 뭔가 좀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이 샤이 트럼프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여론조사에 뭔가 좀 결함이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개표가 예. 완전히 진행된 이후에 좀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미국 내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뉴욕타임스라든가 이제 538 같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정론지들은 그 100여 개의 여론조사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매일 동일한 여론조사가 매일 여론조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도 이런 100여 개의 파트너십을 맺은 여론조사 기관들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자료를 받다 보면 하루에 한 10개 내지 한 20개 정도의 여론조사들이 취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그냥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538이나 뉴욕타임스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여론조사의 경중을 따지면서 평균을 이제 산술적인 평균과 분석적인 그런 내용을 추가를 해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좀 높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지역에서 한 여론조사의 편차가 최대 5, 6%까지 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로는 정확하게 지금 미국 내의 유권자들의 민심을 파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여실히 그런 비판적으로 봤던 그런 점들이 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중 가운데 2016년 네.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힐러리 후보를 이겼을 때, 그다음에 2020년, 그다음에 이렇게 두 차례 경합주 7곳을 모두 정확하게 맞힌 여론조사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관들이 또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려지진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미국 내 여론조사의 가변성을 좀 감안을 하고 봐야 한다. 다만 특이한 것은 2016년도에 파퓰러 보트, 즉 유권자 전체 투표에서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부분 43대 한 38 정도로 5% 이상 힐러리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파퓰러 보트에서는 이겼지만 선거인단에서는 큰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었죠. 그런 점들을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샤이 트럼프든 히든 해리스든 숨겨져 있는 표들이 집계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